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통합사회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는 대단원 수업 중인데 기후와 관련한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단원은 2-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입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된 성취기준입니다. 성취기준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해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파악한다 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뽀로로를 많이 보고 자랐을 거예요. 오늘은 그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와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추억에 잠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링크를 영상 설명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보고 오시면 돼요. 자, 오늘 할 탐구활동은 뽀로로와 거기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랑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뽀로로와 패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펭귄이고요. 펭귄은 지구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남극에서 서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포비. 포비는 종이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극에 사는 동물이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잠망루피. 이 루피는 종이 비버입니다. 비버는 온대기후 또는 냉대기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에디. 에디는 종이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는 당연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크롱이죠. 크롱은 공룡종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는 건 아니고 지질시대 중에서 중생대 주라기에 살던 일시적으로 살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해리. 해리는 벌새입니다. 벌새는 우리나라랑 같은 냉대나 온대기후가 아니라 열대기후에 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어. 상어는 열대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자, 각각에 해당하는 종과 거주 지역을 학습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거리입니다. 질문거리는 선생님이 총 4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관광과 여행을 하기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계절은? 여러분들은 아마 여행을 갈 때 주말이나 시험 끝나거나 아니면 방학 때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하기에 적절한 계절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고요. 2번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 성수기는 언제이며 왜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이 오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7월에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이 두 나라 중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이어지는 4번 질문에서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학습지에 답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반구가 7월일 때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인지, 그리고 낮의 길이는 7월과 반대되는 1월에 비해서 긴지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7월에 북극에서 나타나는 예쁜 자연 현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던 질문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북반구 7월일 때는 우리나라도 북반구죠. 7월일 때 계절은 여름이 되고요. 낮의 길이는 겨울이나 봄, 가을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24절기 중에 하지라고 하는 계절이 여름에 있어요. 이 하지 때 우리나라는 낮 길이가 가장 깁니다. 다음으로 7월에 북극에서 나타나는 예쁜 자연현상은 백야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야현상과 반대되는 말은 극야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야현상과 극야현상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영상 링크를 영상 본문에 달아놓을 테니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게 백야현상이에요.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구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인데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찍고 있는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이제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 떠 있는 현상을 백야현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밤이 지속되어서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는,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어둡고 밤이 지속되는 현상을 극야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기후 지역을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습지에 선생님이 동그란 지구를 그려놨습니다. 옆에 있는 1, 2, 3, 4 순서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의 허리띠인 적도를 그릴 거예요. 적도는 지구를 가로로 반을 나눈 선을 적도, 위도 0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도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90도 지점을 북극과 남극이라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놓기 때문에 위쪽을 북극, 아래쪽을 남극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도 부근이 덥고 북극, 남극 지역으로 갈수록 추워요. 이 5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 기후 중에서 온도랑 관련된 거는 건조 기후를 제외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입니다.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근처가 가장 덥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 열대 기후, 열대라고 쓰고요. 그 다음으로 온대라고 쓰고, 그 다음 좀 더 극지방으로 가서 냉대, 한대 기후를 적어주면 됩니다. 냉대 기후는 북쪽에만 있어요. 북반구에만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구본이나 지구를 보다 보면 고緯도에 가까운 지역이 북반구에는 대륙이 있지만 남반구에는 큰 대륙이 없어요. 그래서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냉대 기후랑 관련해서는 냉대 기후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4번 건조기후 지역을 표시를 할 건데, 건조기후는 열대와 온대 사이에 분포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같은 것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지도에 동그라미 1, 2, 3, 4, 5가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후가 들어가는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표시했던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기후 중 하나씩을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뽀로로 친구들 있었죠? 그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불구불하게 그려졌는데 위도 0도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를 근처로 한 이 1번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 좀 더 떨어져 있는 사하라 사막과 그레이트 샌디 사막이나 그레이트 비토리아 사막 같은 사막들이 분포하는 2번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남쪽을 포함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과 아시아 기후 지역, 건조기후에서 좀 더 고緯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은 온대기후 지역이고, 러시아와 캐나다처럼 좀 더 고緯도에 있는 지역이 냉대기후. 이 4번 기후 지역은 남반구에서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극지역에 있는 그린란드나 북극해 근처에 있고 또 남극 근처에서 볼 수 있는 5번 기후 지역은 한대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지 뒷장을 넘기면 선생님이 뽀로로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과 관련한 링크를 선생님이 영상 본문에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이건 조금 길거든요. 이거는 볼 친구는 보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후 보충학습지 첫 번째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